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릴 방송, 나라를 살릴 방송, 세상을 살릴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도 이제 먼저 가야지, 이제, 따뜻한 데를 이제 아랫목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쪽에서 뭐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못한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CIA나 국무부나 뭐 국방부나 저희 미국 본토에서 저희 그 방송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2년 동안 뭐 이승만 대통령 관련 방송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저기 구원하고 지켜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고 뭐 저희 미국이 절대 한국을 버리지 못한 이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방송을 끊임없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다 보고 있더라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충훈 박사님도 제가 만나 뵙고 오고 했는데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제가 오늘 낮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천안함 피격 제10주기 사이버 추모 국민대회. 오늘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고 이제 안보 태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모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또 광화문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추모 행사를 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촬영을 해가 왔습니다. 녹화를 했어요. 예. 생중계 왜 안 했냐. 요즘은 저희 생중계만 하면 자꾸 테러를 당해가지고 일단 녹화를 떴습니다. 예. 나중에 편집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천안함 그 저기 폭침 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그 46분의 그 우리 저 용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우리 좀 한 몇 초라도 묵념을 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예, 바로 자, 그 다음은요. 오늘이 또 무슨 날인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생신이었습니다. 생신. 탄신일이죠. 1875년이니까 지금부터 123년 전에 124년 100 맞습니까? 2020년이요. 몇 년이요? 187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00 맞습니까? 124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더하기 빼기가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1875년에 이게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 이 땅을 건국을 하셨습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 세력들을 끌고 와가지고 건국을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 이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관없다. 근데 어차피 다 지옥에 보낸대요, 미국 애들이. 그 CIA 만나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문재인의 그 암호 그 콜사인이 애니멀이라 하더라고요. 애니멀. 이제 청와대 보고 주라 한대. 제 뜻 오오. 그 뭐야 동물원 주 동물원.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사람은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애니멀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 옛날에 그 뭡니까 저기 어 뭐야 저 미국 애들이 그 미국 들소 그 많이 잡았잖아요. 그 뭐 하여튼 좋은 일들이 뭐 벌어지겠습니다. 예. 자, 샵 7079 좋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7079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샵 7079 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방송으로 그 의견 문자를 주시면은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안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77-0248 월 1만원 그 자발적 그 시청률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저희가 계속 탄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지금 1000이 안 넘어갑니다. 그 아까 저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뭐 조회수가 갑자기 뭐 한 5만씩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 방송들도 다 노란 딱지 붙이고
뭐 그런다. 이게 이제 완전히 꼴딱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론 조작 탄압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17번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하면은 뭐 저희가 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 오늘은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글로벌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이제 검색하고 딱 들어가시면은 저기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코로나 위기의 배경 중국인 뭐 요거를 저희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딱 클릭을 할게요. 저희가 외신 우리 국민들 좀 영혼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외신 번역 기자분들 또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그 역사책 사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책들 있죠. 이 책 사실 때는 여기 윈윈 미디어 글로벌 디펜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희가 여기 이렇게 그 미리 보기를 좀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코로나 위기의 배경. 자, 중국인의 역사적 대이동. 이탈리아에 중국 애들이 어떻게 그 유입이 되게 됐는지 그 내용입니다. 자, 글자를 조금 키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뭐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4일 3월 24일 JB 프레스에서는 그 아이치 현립대학 명예교수인 이거는 뭐 하여튼 뭐 교수님이 뭐 이게 이탈리아 코로나 위기의 배경에 중국인 역사적 대이동이라는 이런 칼럼을 이제 쓰셨다고 합니다. 제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를 통해서 이탈리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조명했다. 중국과 이탈리아의 밀접한 관계가 이탈리아의 어떠한 그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다음은 글 전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도 지금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의 친중 정책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여차하면은 한국에서 단교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탈리아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꼭 좀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은 한마디로 처참할 정도다. 이탈리아 전국이 붕괴 직전과 같은 절망적인 뉴스가 난무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어째서 이 정도로까지 감염이 확대되었는가라는 물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먼저 등소평이 단행한 대외 개방, 즉 중국인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의 배경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이탈리아 사회에 있어서 잠깐 요거는 우리 김희철 그 일본 전문 여기 김희철 일본 전문 그 기자님이 번역을 해줬어요. 내가 그 기자님 이름은 말씀 안 드려서 깜빡 죄송합니다 기자님. 자, 등소평이 단행한 대외 개방 즉 중국인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의 배경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이탈리아 사회에 있어서 중국인 그 대부분은 대개방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소위 신화교 세대를 이해해야만 유럽 전체를 뒤덮는 위기의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탈리아 밀라노랍니다. 자, 지금부터 7, 8년 전 홍콩의 서점에서 불사적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멸의 중국인이죠. 불멸의 중국인이라는 서적을 구입한 적이 있다. 이 책의 불멸의 중국인, 이 책에 보면은 이들은 일하고 돈을 벌며 이탈리아를 바꾸고 있다. 그래서 현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반중, 협중의 분위기가 흠뻑 느껴지는 책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책이 중국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심지어 홍콩의 중국계 서점에 놓여있는 점이었다. 실은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2명의 젊은 이탈리아인 저널리스트가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묘사한 아이 시네시 뭐 하여튼 이태리 발음인데 뭐 하여튼 뭐 이 책의 번역본이다. 2008년 나온 이 책의 번역본이다. 참네 이거 이 외신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뭐 이거 이태리어도 해야 되고 이거 참 일본어도 해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책에는 중국인들의 이탈리아 사회에 대한 억세고도 무시무시한 진입의 역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사람이 없으면 쌀농사가 안 돼. 자, 가령 서북부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피에몬테에서의 일이다. 1980년대 말에 홍령이라 불리는 잡뼈가 돌연변이처럼 증식을 시작해 벼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지만 홍벼는 제초제나 제초기로는 제거할 수 없었다. 하나하나의 사람의 손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순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어디서 들었는지 수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왔다. 이탈리아에서 반세기 넘게 옛날에 잊혀진 방식 그대로 그들은 질서 정연히 홍배를 뽑았다. 7,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진흙탕이 빠지면서 손발이 벌레에 물리며 허리를 타고 온 신경을 홍배에 집중한다. 상상을 넘어서는 체력과 집중력, 게다가 일정한 식물학의 지식도 필요하다. 홍배는 하나라도 있으면 정상적인 벼에 해가 미친다. 뽑아야 할 것인지 남겨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 책 중에 일부 그 지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가혹한 작업이면서 수입은 적다. 하지만 기꺼이 중국인은 그런 일을 한다. 자, 어느 날 논에서 중국인들이 탈수증선을 쓰러졌다. 이들에게 건강을 고려해 내일부터 10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한다고 공고한 다음 날 고용주가 논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황급히 숙소로 달려가 보니 중국인들은 짐을 싸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매일 10시간만 일할 수 있다니 시간 낭비라고 불평한다. 고용주는 중국인은 피곤함을 모른다. 그들은 미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중국인이 없다면 이탈리아의 쌀농사는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농업에 이어 대리석 석공, 쓰레기 처리 공장 노동자, 소파, 피어, 섬유, 바, 레스토랑, 목공, 중국산 상품의 자파상 등이 중국인에 의존하게 되어 밀라노는 이탈리아 내 중국인의 수도로 온갖 산업을 잠식해 나갔다. 그 대부분은 저성장 복권성 출신자들로 상당수는 불법으로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교육 정도는 타국의 이민에 비해 낮으며 게다가 이탈리아 사회에 동화하기도 어려웠다.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약에 힘쓴다는 미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도박, 탈세, 밀수, 마피아와 연결 등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만한 비즈니스가 없다. 문화 수준이 낮다는 것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인들의 현실이다. 중국인이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거야. 이탈리아인들은 그들을 통해 중국을 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아이를 이탈리아의 학교에 보내서 이탈리아인으로서 성장시키려는 부모도 있겠지만 돈벌이에 전념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편견에 내팽개진 자들이 고충을 헤아릴 여유도 의식도 없다. 이 책의 저자가 안나라고 하는 20세의 아름다운 중국 딸에게 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꿈 그런 거 몰라. 중국인들은 그 한 곳에 머물지 않아. 저쪽이 괜찮다면 저쪽으로 갈 뿐이야. 돈만 벌면 돼. 여기에 미련은 없어. 벌써 14년을 여기에 살았지만 결국 나그네일 뿐이야. 이 인상적인 장면에서 이 책은 끝나고 있다. 안나 역시 다른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나그네인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그네와 함께 온 세상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인류에게도 역시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대외 개방으로 돈, 사람, 물류가 유입됐다. 자, 1975년 이탈리아에서는 400명 전후의 중국계 주민 구화교 세대가 보고되었으나 등소평의 대외 개방이 시작된 1978년 말부터 7년 정도가 지난 1986년에는 1824명이 되었다. 이때는 이제 얼마 없었죠. 한국에도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나중에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까지 하냐 의료보험도 다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나는 게 그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그래.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는 거야. 뭐 이거는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기 미국에 누가 한 명 가면은 거기에 뭐 올 때 선물 보내라, 뭐 좀 달라, 뭐 해가지고 뭐 선물 왕창 사오고 그랬습니다. 또 시골에서 누가 서울로 한 명이 이사 오면은 이 뭐 일자리 있어 오면은 뭐 큰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삐대고 뭐 얻어먹으러 오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못 살 때는 이건 뭐 중국을 욕할 뭐 그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후 9,880명, 1978년 19,237명, 이게 1990년이고 1993년에는 22,875명으로 급증했지만 그들은 신화교 세대다. 1990년대 중반 신화교는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들로서는 6번째로 많은 외국인이었다. 1986년부터 1987년 동안 1년간 5배 이상 증가의 주된 요인은 1985년 1월 이탈리아와 중국 간에 체결된 3월 발효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의 중국 자본의 진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85년 1월 달에 이탈리아와 중국 간에 체결된 3월 발효 조약, 뭐 이런 게 있었네요. 우리가 중국하고 이 수교를 맺은 게 1980 뭐 82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예. 우리도 뭐 비슷한 시점에 수교를 뭐 한 것 같습니다. 예. 신화교 세대도 구화교 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고 등의 관계로 회관으로 불리는 상호 부조 조직을 갖게 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 10개 이상의 상호 부조 조직이 생겨났다. 중국인이 취급하는 상품의 발송처는 온주시, 우리 웬저우라고 하는데 원저우, 온주시다. 2010년경 로마 상업지구 에스크리노 지구에는 의류, 신발, 가죽 제품 등을 중심으로 2,000개가 넘는 점포들이 있었으나 그 절반은 중국인 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10년이 지났으나 그 수는 더욱 늘어났음이 틀림없다.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발송원은 온주시다. 이제 우리 웬저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인데 중국 애들이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웬저우로 다 이렇게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수출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났으니까 야 좋아라 해야 되는데 좋아할 게 아니다. 왜? 수출은 늘어났지만은 이태리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 안에서는 이 지금 흑아들이 저임금 노동을 하니까 그 지역의 생산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생산 체인, 유통 체인 전체가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우리 생태계 교란 어종이 들어오면은 뭐 다 잡아먹잖아요. 뭐 메기 같은 거 한국에서 메기 좋다고 메기 매운탕 끓여 먹는데 미국에 가져갔더만은 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뉴트리아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중국 애들이 오고 가니까 좋다 했는데 중국의 상인들이 거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저가로 뭡니까? 저가로 뭐 물건 만들고 하니까 주변에 그 지역 상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그 상가가 텅 비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상가가 비니까 상인들이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완전 헐값에 싸게 사가지고 다 차지해버리고 그 지역에 차이나타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그런 짝이 난 겁니다.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들이 이게 수법이다, 수법.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퍼뜨리는 수법이면 수법. 중국 공산당의 전략 전술이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슬람 애들 퍼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슬람의 시리아 난민들 왜 유럽에서 받아줍니까? 아니, 이슬람 형제 문제는 야, 시아파 수니파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다가 뭡니까?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아파니 수니파니 뭐 걔들이 안 받아주고 다 유럽으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유럽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공작에서 이슬람 애들을 유럽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슬람 정권, 이슬람 애들 이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 난민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세력들이 극렬하게 저항해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막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슬람의 테러 단체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엉망진창 소동과 고모라가 되고 들어오면 애 여러 명 까잖아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뭐합니까? 국민 헌법에서 국민을 빼버리고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아니지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의료보험 혜택 줘야 되고 그러고 저기 뭐야 그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은 지방선거는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만 지나면은 이 그거 저기 영주권 얻은 지 3년만 지나면은 그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못 하는데 그러면 지방이 완전히 다 장악이 되는 거죠. 지방에 뭐 저는 부산 영도인데 그 뭐 인구 해봐야 뭐 10,000명 그 투표 가능한 사람이 10,000명, 12,000명 이 정도인데 거기서 뭐 100표, 2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뭐 외국인이 뭐 몇천 명 산다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다 이겨먹고 지방에 지방자치분권 해가지고 지방에 예산 다 빼먹고 자기 사람들 심고 그래가지고 헌법에서 지방분권 해가지고 지방경찰제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쪼개버리겠다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중국 친중 중국 전승전을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고 하면서 그런 난민이나 그런 것들이 그 박근혜 정권 때 알게 모르게 그 이 박근혜 정권 밑에 있었던 그 친북 친중 그 친노 세력들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때부터 다 그런 작업을 했던 것들이 이 문재인 정권까지 이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어야 될 것은 그 뭡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박정희 아니 박근혜 저기 이명박 믿었는데 뭐이 저 이명박은 저기 중도 실용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그 저 공산주의자들 다 끌어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저기 뭐 포용정 아니 저 대통합 한다고 해가지고 친중파 뭐 저기 친북 활동했던 이런 애들 운동권 애들 다 끌어들이고 그래가 결과적으로 정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그 이태리의 그런 전략 전술들이 이슬람 애들하고 똑같은데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 수준까지 오염됐던 중국의 이 도시가 로마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탈리아의 참상이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감염 확대 배경에는 이탈리아인의 생활 양식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탈리아인들은 올리브나 토마토 같은 건강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이 많은 유럽에 있어 드물 정도로 장수국이며 고령자가 많다. 주변 선진국들에 비해 핵가족화 비율이 낮고 3세대 동거도 드물지 않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경건한 카톨릭 신자가 많으며 교회에서 잔을 돌리며 와인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중국인 이동이라는 요인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으로 피해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탈리아의 반도 습성이나 한국의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습성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잔 돌려먹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대가족 뭐 하고 지내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잔 돌려 마시고 하는 습관들이 많이 사라졌고 개인주의가 많이 저기 이제 뭐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뭐 위생 관계 뭐 그런 것도 위생도 좋아졌고 그리고 한국은 된장 먹고 발효 음식 먹고 뭐 간장 그리고 한국 음식 자체가 짜니까 몸에 소금이 쩔어져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맨날 그 화학 샴푸 뭐 화학 비누 쓰니까는 몸이 이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몸에서 이제 막 이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핵과저가 해가지고 다 이제는 개인 1인실 뭐 1인 혼밥 먹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우한 폐렴이 적게 퍼지는 뭐 이태리보다 적게 퍼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뭐 없잖아 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해외 교정 관찰 2014, 2015 이 뭐 하여튼 이런 뭐 기남대학에서 나온 뭐 이런 책들을 쭉 보면은 최근 이탈리아의 중국인 상황을 보면 중국인 인구는 전체 0.49%로 30
14,768명. 이게 2013년 1월달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되겠죠. 불법 입국자를 더한다면 실제는 40만 명 이상으로 보인다. 막 흑아들, 그 중국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흑아들도 막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그 주민등록 없는 흑아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해양경찰을 누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저기 부활시켜줬잖아요. 지금 해경청장이 세월호 때 그때 책임지고 잘렸어야 되는 사람이 해경청장으로 됐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은 전라도 쪽에 그 뭐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밀수선 단속 제대로 하겠습니까? 북한 마약이 지금 해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마약 단속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버닝썬이 북한 마약 사건인데 전라도 조폭이 전라도 그 업주들이 하는 그 강남의 유흥업소 버닝썬에다가 북한 마약 갖다 뿌린 게 그게 버닝썬 사건인데 대통령도 조사하라고 했고 저기 국무총리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는 윤총경 그 저 노무현 때 근무했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자기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덮어버리고 다 무혐의 줘버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는지. 중국계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은 서북부의 롬바르디아 1400개사, 중부 토스카나 11,800개사, 동북부 베네트 8,000개사, 북부에서 중부에 걸쳐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6,800사, 이면 무역 중심이 25,000개사, 뭐 기성복과 무역을 하는 애들이 한 25,000개 정도 되고 기성복과 재화 관련사가 18,200개사. 여기가 이탈리아가 뭐 디자인 뭐 옷 뭐 이런 쪽이 패션 쪽이니까 18,200개사. 레스토랑 바 호텔 등이 13,700개사. 자, 이탈리아에서 중국인들이 수도라 할 수 있는 밀라노를 보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에 빠졌음에도 중국계 기업 특히 식품 관련은 급성장했다. 밀라노에서는 그 외국으로부터 이주자가 경영하는 600여 개 회사 중 중국인들의 것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 산업의 중심이기도 한 중부 프라토에서는 20여만 명 중 3만 4천 명이 중국인이다. 그들은 유명 브랜드의 하청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간의 수공업 시스템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자, 2014년 4월 동북부의 파드바에는 중국인 경영의 의류 체인점 CGV가 창업되어 유명한 패스트 브랜드 H&M과 자라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계 기업의 소매 최대 기업은 구매 집단으로 이탈리아 전국에서 34개의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은 해외 교정 관찰 2014-2015에 근거한 것이지만 여기서도 이탈리아 사회의 중국인 침투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AC밀란 경영에도 중국의 그림자. AC밀란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단인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 내 중국인의 수도 밀라노의 상징 명문 축구팀 AC밀란.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 중국인의 수도가 밀라노고 거기에 명문 축구팀이 AC밀란인데 이곳 경영에도 중국인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2014-2015년 시즌이 끝난 뒤 AC밀란의 오너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태국의 청년 실업가 MRB와 매각 협상을 시작하기도 했다. 2015년 5월에 AC밀란 주식의 40%로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미스터 B는 태국의 강대 집단이 하여튼 이런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다우트 태자본의 장남이다. 사다우트 태자본은 화교 2대째고 중국명은
뭐 땡땡땡 그런데 아버지가 일으킨 건설업을 이어받아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경영으로 태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과 호텔 경영에 나섰다. 그 후 태국의 스타시암 데일리를 매수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 저기 2013년 11월에는 광둥성 정부 계열의 남방보업 전매그룹으로부터 자본을 받았다. 그 전까지 번체 글씨로 태국의 중국의 신문으로서는 뭐 첫 간짜채 엽조합으로 전자판 배달, 중국판, 트위터, 뭐 의무야구의 활용 등도 시작됐다. 뭐 트위터도 하고 전자판도 배달하고 뭐 중국 그 태국에서 나오는 중국 신문이 그 뭐 간짜채로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태국에서 중국의 활동을 알리는 그러한 언론 뭐 혹은 뭐 언론과 트위터 이런 SNS 활동이 급속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조선족 애들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SNS 댓글 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 게이트라고 막 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 사람이 태국인데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태국을 경유해가지고 이태리에 투자하니까는 그냥 태국 사람이 투자했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우회해서 투자한 거다. 그럼 이거는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2015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아부다비의 자산 관리인 뭐 ADS 뭐 시큐리티즈와 중국 정부의 간부가 자금원이라 전해지는 미스터 B이지만 그러니까 뭐 아부다비 뭐 어딥니까? 저 아랍에미리트 뭐 그쪽하고 아랍에미리트 친중 국가 아닙니까? 또 중국 정부가 얘를 뒤에서 미스터 B라는 사람을 뒤에서 봐준다. AC 밀란 인수 자금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금 원조를 제의했던 대상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게 무슨 ADS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태국 출신 미스터 B를 지원해주고 중국 정부의 간부도 여기를 지원해주는데 AC 밀란의 인수 자금이 원체 막대하니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나선 게 누구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이 나섰다는 거예요. 2016년 8월 AC밀란은 중국 기업의 컨소시엄에 832억엔 그 주식이 99.93%가 매각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하면 뭐 약 한 8천 한 300억 한 9천억 정도의 이제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2017년 4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AC밀란 경영에서 철수했다. 그 후 2018년, 2017년, 2018년 시즌 도중에 중국계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결국 미국 헤지펀드사가 새로운 소유자로 되었다. 그 2018, 2017, 2018 미국이 막 무역 보복하고 경제 보복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기 달러가 부족하고 하니까는 아마도 중국에서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해외 투자를 이제 못하게 했다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미국이 먹어버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중국이 먹은 거를 토해내게 한 다음에 미국이 가져갔다. AC밀란은 지금 미국의 기업이 돈을 대고 스폰서를 하고 있어요. 화교, 화인의 본질은 이동이다. 안나라는 20세의 중국 달러부터 현재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마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법, 불법을 떠나 중국인들의 대외개방 정책 이후 현저한 중국인들의 활동 이동 현상이 전 세계의 사회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한에서 감염이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명한 화교 연구가 뭐 이게 땡땡땡 씨는 저기 중국이 개방 정책을 단행한 직후 이 세계 화교 화인 간사 함원 대학 출판 1991년 세계 화교 화인 간사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 개발을 위해 노예 이하의 조건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활용했다는 화교와 화인은 제국주의의
희생자라는 기존의 견해를 부정했다. 자,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현상을 보아도 중화민족의 해외로의 이 대이동이 있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남송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동이 중지된 적은 없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수는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이동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견해를 보였다. 이 주장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수역에 있는 위험 수역에 이르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한국, 동남아, 심지어 감염 보고가 적은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중국발 미지의 위기를 앞으로도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국경을 폐쇄하고 북왕을 목표로 한 마오쩌둥의 예지가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택동의 원념이라고 보는 것은 필자의 편견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출처가 이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한 폐렴이 중국 애들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거를 이렇게 일본의 학자가 기사를 써놓은 겁니다.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치고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온라인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서점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책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구매를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 안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 자, 그리고 토요 배제학당이 4월 11일 토요 배제학당이 4월 11일부터 이런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여러분 꼭 좀 사서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선거가 많이 횡행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이 책도 보시고, 이거는 이제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무기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한국의 근현대화 역사입니다. 요거는 좀 화보를 제가 많이 게재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책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 책은 박정희 정권 때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19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이제 경제가 대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련이 무너지는 그 숨막히는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양동환 교수의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하고 여기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하고 이 지금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 책은요 세 권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했던 그 무렵의 상황이 100% 아주 완벽은 아니겠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 지금 죽어버린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부활시켜내야지 이승만 정신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가 있는 거고, 북한도 재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하여튼 북한이 먼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월 24일날 그 평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미세먼지 확인하는 사이트로 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이 완전히 빨간색 완전히 대형 미세먼지가 나오던데 뭔가 폭탄을 맞은 것 같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는 북한군이 여차하면은 백령도를 침범할 수 있게끔 북한의 해군기지 고속정 많이 모아놓은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정확한 지역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슷한 지역에서 대규모 시뻘건 불기둥 같은 그런 오염 물질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북한에서 한 개씩 뽀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600억 달러 꽂아주고 통화스와프 문재인 정권 어떻게 좀 좋게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화 스와프는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우리가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고 하니까 그 뭐야 미국에서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리먼 그 사태 이후에 전 세계 금융 공황이 오니까 12개 국가인가요? 그 하여튼 미국이 확실히 컨트롤하는 국가들한테 이제 통화 스와프를 그때 다 해준 거를 지금 그 중에서 3개 빼고 9개 국가에다가 600억 불씩 해가지고 우리는 600억 불이죠. 이렇게 돈을 탁 꽂아준 거예요. 그거는 MB 때 해놓은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저기 문재인이가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저기 뭐 문재인이가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한국산 장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청와대 발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CNN에서 나온 이야기는 백악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겠지. 그 지지난주에 그 뭡니까 미국의 FDA 식약청에서 뭐 했습니까? 한국의 그런 코로나 키트는 그거는 응급용으로도 쓸 수가 없다. 쓸모가 없는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뭘 한국한테 키트를 갖다 달라고 합니까? 그게 또 청와대가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그래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여론 조작하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국민하고 속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보시다시피 방송만 하려고 생방송을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방송만 하면은 끊어버려요. 저희가 이 인터넷 선도 용량 큰 걸로 바꾸고 저기 뭡니까 저 컴퓨터도 PC도 성능도 업그레이드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계속 버퍼링이 들어온다. 전파 방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걸로 녹화를 하고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뭐 한참 있다가 다시 녹화를 하면은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지금은 소리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뭐 여러가지 뭐 알 수 없는 방해 공작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끝날 때까지 조금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신고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세금조사 당하실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샵 7079 0325로 응원의 문자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통 2,000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그거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책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윈윈 미디어라고 치시면 네이버 다음 구글 줌 이 포털에서 글로벌 윈윈 미디어 글로벌 디펜스라고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와서 책도 좀 보시고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후감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쓰기에 이런 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진짜 역사책 읽고 독후감 쓰기 서울대학생도 모르는 대한민국 역사 여기 초중고 대학생들 역사 여기 지금 책을 읽고 조금 이렇게 독후감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초중고 대학생들 어르신도 상관없습니다. 독후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여기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렸을 때 읽은 책이 평생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독후감 쓰기를 좀 장려해 주십시오. 이 역사 공부 다시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그리고 지금 진성호 방송이 4일째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갑식 TV도 3일째 방송이 안 올라오는데 제가 문갑식 그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공무원들이 뭐 소송을 내고 뭐 사무실이 테러를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지인 통해 가지고 문자도 넣어보고 뭐 그래 하는데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치신 건지 납치가 된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테러를 당해서 사무실이 뭐 이렇게 뭐 테러 당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저희가 지금 뭐 상황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지금 그 문가식 TV는 방송이 안 올라오고 하루에 서너 개씩 올리던 진성호 우리 그 저 선생님도 또 진성호 방송도 안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언론 탄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 좀 했다고 출석 요구서 출석 평택으로 출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사건 이송해달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하면은 귀찮으니까 가져가라고 사건 이송 요청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건 이송 이송해드릴게요. 그러는데 평택 그 경찰서에서 절대로 못 보내준다 그래요. 여기 평택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거기서 고발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송 요청서를 오늘 보냈습니다. 야, 우한 폐렴 때문에 정부에서 야, 이 장거리 이동하지 말라고 한다. 서울시장도 그러고 경기도지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기 사건 이송 해달라. 왜 정부 시책에 당신들 협조 안 하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 이송 요청을 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언론 탄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정부에서 야 문재인이가 왜 지금 중국 폐렴이라는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자꾸 중국인이 이런 게 연루됐다는 중국이란 말을 자꾸 빼라고 하느냐. 야 이거 평택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갑자기 보건소에 줄 서 있다가 죽었는데 그럼 이거 우한 폐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했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 투표 똑바로 못하시면은 저기 대한민국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저기 언론사 다 전부 없어지고 북한 짱 나는 거 중국 짱 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